50년 우정이 단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인연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사라져야 한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인연을 정리하는 일, 관계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그만이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서운함, 분노, 체념, 그리고 어쩌면 작은 후련함까지, 이 모든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소용돌이칩니다. 특히 우리처럼 삶의 깊이를 알게 된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욱 복잡한 일이지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인데 작년에 50년 지기 친구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바꾸었지만 박명희라는 제 친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구비구비를 함께 지나온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건네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도 함께 나눴던 친구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희가 저에게 한 말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즘 너랑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늘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런가. 그 순간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제가 그녀를 위해 기울인 마음과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고,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슴을 꽉 채웠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50년 된 우정을 정리해야 할까요? 처음에 든 생각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이기적이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몰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의 결정과 행동이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이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가족,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에 휘둘려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까요? 아니면 고요하게 마음을 정리하며 품위 있게 작별할까요? 제가 오랜 삶의 여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인연을 정리하는 방식이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끝나도 상처와 분노,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감정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혀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반면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한 사람은 더 풍요로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지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헤어지면 또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 인연을 맺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현재의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혜입니다. 관계의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를 정리해야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요. 제 친구는 그녀의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지혜,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특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갇혀 남은 시간을 원망 속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져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의 길을 걸어보시죠. 이제 인연을 정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을 절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기입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도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정호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70대 중반의 은퇴한 교사인데 30년 넘게 함께 교편을 잡았던 동료와 심한 의견 충돌로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서로에게 소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마디의 비난도 원망도 없이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 일이 있고 몇 년 후 그 동료가 호준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감정대로 했다면 아마 이런 위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품격이 훗날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인연을 정리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지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70살의 이명숙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봉사 모임에서 활동하던 친구와 불화가 생겨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 후 다른 회원들에게 그 친구의 안 좋은 면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지만 점차 회원들은 그녀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회원이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명숙 씨가 그 친구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나중에 나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그녀는 지나간 인연에 대해 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고 덕분에 주변에 더 깊고 신뢰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마음의 정리와 치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새로운 인연을 방해합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계속 끌고 다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박상철 씨는
오랜 친구와 관계가 틀어진 후에도 몇 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벽을 쌓았고 작은 오해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상철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면서 그는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모임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묵상이나 명상을 통해 또 다른 이는 운동이나 여행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로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인연을 정리한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배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관계에서의 상처를 모든 관계에 투영하면 새로운 인연도 시작하기 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의 김영호 씨는 오랜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큰 배신을 당한 후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도 결국 내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지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 나이에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함께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꾸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어려운 시간에 함께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70대가 되니 건강 문제, 가족의 상실과 같은 어려움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때 화려한 말보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매일 아침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와 함께 걸어주던 이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동행이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셋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작은 성취와 기쁨은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을 때, 손주의 경사가 있을 때, 혹은 오랜 꿈을 이룬 순간에 그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 벌이 모이듯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이미 70이 넘은 최옥자 씨는 이런 지혜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새로 온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아프면 약을 타다 주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주변에는 진실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새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잡아주세요.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고 그저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노년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로를 그리워할 수 없지요. 그 중간에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필요를 한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과 위로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함께 산책하는 친구,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여행을 함께하는 친구, 이렇게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한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 상실감을 견디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인연을 정리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관계가 끝나야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친구는 그녀의 친구 명희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처음에는 큰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때로는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친구들, 아침 산책길에 인사를 나누다 가까워진 이웃, 그리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까지. 사실 인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열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성장과 치유의 문을 열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이 늘 후자의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연을 정리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 그리고 마음의 정리와 치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였지요. 이 3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앞으로의 인연을 위한 소중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배우되 집착하지 않기, 편안함과 지지,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까지요. 이러한 지혜들은 특히 우리 나이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지요. 하지만 동시에 건강이나 외로움과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인연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의 질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지요. 또한 노년기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우리의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 한 번이 퍼즐 수십 개를 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연을 통해 얻는 정서적 충만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의미 있는 관계는 그 핵심에 있습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90이 넘은 한 어르신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뿐이라는 걸. 건강,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인연을 정리할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는 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인연을 찾고 가꿔야 합니다. 취미 모임에 참가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때로는 낯선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저는 65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다들 젊은 사람들일 텐데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수업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가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혹은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정리할 때도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알아차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친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좋은 인연의 기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인연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인연을 정리하고 어떤 인연을 이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지, 이 모든 선택이 우리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 아름답게 채워줄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만남과 따뜻한 대화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